당시에 30대 중반이었던 전 혼자서 겨울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결혼을 약속했던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는 바람에 저는 정말이지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죠. 하지만 누구 좋으라고 여기서 인생을 끝내야 하는 건지, 배신한 그놈에게 나중에 복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은 어쨌든 살아가야 했고 이미 떠난 사람을 잊어야만 했기에 옛 감정들을 모두 정리할 돌파구가 제겐 필요했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던 제가 당시에 무작정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말이 좋아 여행이지 죽지 못해 떠났던 아주 쓰디쓴 여행이라 여겨지네요. 10년이라는 연애가 물거품이 돼버린 채 그놈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나를 배신했던 그놈을 잊기 위해 저는 겨울 여행을 그렇게 떠났네요. 도시에서만 살던 제가 시골로 여행을 가는 게 솔직히 당시에는 지금보다 쉽지 않았어요. 길도 잘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 정말 갈피를 잡을 수 없었으니까요. 요즘이야 뭐 검색도 가능한 스마트폰도 있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지만 진짜 당시만 해도 그런 것조차 하나 없으니 딸랑 지도 하나 보고 가던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보고 가야 하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전 여행을 떠났었고 도시에서 벗어나 어딘지도 모르는 시골로 접어들었답니다. 버스를 타고 걷고 걸으니 주위엔 정막이 감돌았고 시골집들과 축사가 군데군데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정처 없이 도시에서 떠나 시골로 접어드니 소똥 냄새가 가득한 게 정말이지 여긴 도시가 아닌 시골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길게 뻗은 강이 보이더라고요. 그 강이 당시에는 어찌나 아름답던지 자연 안에서 흐르는 강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지쳤던 몸과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강줄기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강원도 북쪽 산골이라 그런지 만년설처럼 주위엔 소복히 눈이 쌓인 하얀 산들이 보였고 강줄기는 길게 뻗어 있으니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정말 힐링이 많이 됐죠. 정말이지 기분이 상쾌했어요. 제 안에 있던 모든 절망감과 상실감 그리고 스트레스 좌절 등 이런 복잡한 감정들의 모든 기분을 한순간 송두리째 날려버릴 만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었죠. 저는 크게 숨을 들이키며 강길을 계속 걷고 있었는데 그때 저 멀리 사람들이 강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신기한 모습들이 보이더군요. 저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어 좀 더 걸으며 자세히 봤는데 보니까 저쪽 호수에는 강이 아직도 꽁꽁 얼어 있어서 강 위에서 사람들 몇 명이 얼음 낚시를 하고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일교차가 심한 강원도의 날씨라 3월 초지만 여긴 아직 겨울이 완전히 지나간 게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강이 아직도 얼어 있는 만큼 얼음 낚시를 할 수 있던 것 같았습니다. 뭐 많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이 군데군데 얼음 낚시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겁도 없이 얼어있는 강 위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몇 걸음을 옮겼을까요? 그런데 그때 얼음 낚시를 하던 아저씨 한 명이 저보고 놀란 듯 그쪽으로 걸어오면 위험하다고 하지 뭐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막 갈팡질팡하게 되었는데 그때였어요. 제가 걸어올 때만 해도 멀쩡하게만 보였던 얼어붙은 강이 갑자기 제 발 밑에서 쩍 하고 갈라지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한 발자국 더 움직였다간 금세라도 얼음이 와르르 깨질 것만 같았죠.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몸이 얼어붙어 버렸고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저보고 위험하다고 말했던 얼음 낚시를 즐기던 아저씨가 도와주려고 살금살금 조심스레 저에게 다가오나 싶더니 그 아저씨도 더 다가왔다간 위험하단 걸 느꼈는지 안 되겠다며 제게 오는 걸음을 멈춰섰고 저보고 하는 말이 그쪽으로 대체 왜 간 거냐며 그쪽은 얼음이 많이 녹고 위험해서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왜 거기에 들어간 거냐면서 이 와중에 제게 훈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리라며 자기가 경찰을 불러준다고 하지 뭐예요. 경찰이 오면 뭐 하겠어요? 이미 저는 얼음물에 빠지게 생겼는데 그 사이 아마 강물에 빠져서 동사로 죽고 말겠죠? 저는 그 말에 안 된다며 지금도 거의 가라앉고 있는 것 같다며 그냥 아저씨가 빨리 좀 와서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자기까지 빠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아저씨도 어떻게 해서든 저를 도와야겠다고 느꼈는지
잠깐 기다려보라며 저 멀리 몇몇 보이는 얼음 낚시하는 다른 사람들을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든채만채 낚시만 즐기는 것 같았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아저씨가 뭔가 아차 싶다는 듯 자기가 이럴 때가 아니라며 낚시 장비 있는 곳까지 얼음이 깨질지 모르니 자기도 이만 낚싯대 들고 철수를 해야겠다고 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리라며 낚싯대 챙겨나가서 바로 경찰을 불러준다고 저를 버리듯 뒤돌아 가버리는데 어찌나 살이 다 떨리고 야속하던지 절 내팽개치고 도망간 것 같았어요. 그때였답니다. 금방이라도 얼음이 깨질 것만 같은 이 호수 위로 어떤 남정네가 천천히 걸어오더라고요. 당시에 완전히 패닉 상태여서 얼굴은 제대로 못 봤지만 아무튼 건장해 보이는 남정네가 제가 있는 곳으로 우회하듯 돌아 천천히 오면서 제게 소리를 지르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래를 보면서 얼음이 덜 녹은 곳으로 천천히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발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자 그 남정네는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지금 안 움직이면 빠져 죽는다며 빨리 한 걸음이라도 떼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움직였는데 다행히도 얼음은 깨지지 않았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남정네가 말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호수 바깥쪽으로 발을 옮겼고 드디어 세 발자국 정도만 움직이면 호수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발을 떼고 움직였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제가 딛고 있던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들이 와드득하고 깨져버렸고 급기야 저는 발 한 짝이 차디찬 호수에 빠짐과 동시에 금세 목까지 풍덩 온몸이 잠기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서 그 남정네는 건져 올리듯 저를 바로 구해주었어요. 저는 순간 기절을 하고 말았죠. 춥고 멍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빨리 인공호흡을 하라는 소리 같았죠. 누군가 추위에 떨고 있는 제게 큰 점퍼를 덮어주었고 다른 누군가 또 인공호흡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또다시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깨어보니 어느 집 안이었어요. 부뚜막에서 연기가 솔솔 피어나는 어느 시골집 같은 느낌이었죠. 시골 할머니 댁에 온 것 마냥 방바닥이 정말 따뜻했고 두툼한 겨울이불이 저를 포근히 감싸고 있었답니다. 다행히 저는 사른 것 같았어요.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와보니까 그 집 마당엔 아직 녹지 않은 흰눈이 소복히도 쌓여 있었죠. 그때였어요. 어떤 남정네가 저보고 일어났냐며 죽을 뻔한 거 간신히 살려냈다면서 은인인 줄 알라고 말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조금씩 기억이 났고 저 남정네가 나를 구해준 사람이란 걸 알게 됐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며칠 수염을 안 잘랐는지 얼굴엔 덥수룩하게 수염이 나 있었고 몸은 마치 임꺽정처럼 정말 건장하더라고요. 나이는 얼핏 보아하니 한 50살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데서 혼자 살다 보면 더 들어 보일 수 있으니 그것도 확실하진 않았답니다. 그 순간 자꾸만 뭔가 허전하면서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제 몸을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아니 글쎄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은 온데간데 없고 남정네들이나 입을 법한 큼지막한 바지에 다 해지고 바래진 거적대기 같은 윗옷을 제가 입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순간 놀라 제가 입던 옷은 어디 가고 이 옷들은 대체 뭐냐고 물어보니 그 옷 호수에 빠져서 말리고 있는 중이라며 되레 저보고 옷 갈아입히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뭐야? 내가 기절한 사이 옷을 갈아입혔다는 건지 뭔가 기분이 찜찜하고 이상하고 불쾌했죠. 그래서 저는 언성을 높이며 아저씨가 뭔데 왜 생판 모르는 남의 옷을 갈아입히냐고 따지듯 말하니 그럼 얼어 죽으라고 놔두냐며 엄동설 안에 간신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 살려냈더니 지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냐면서 살짝 언짢은 듯 언성을 높이지 뭐예요. 그렇게 말하니 좀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한 걸음 물러나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그 아저씨는 제게 어차피 인공호흡도 한마당에 옷 갈아입히는 것쯤이야 어떠냐고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지러질한 게 다시 기절할 것만 같았답니다. 저렇게 우락부락하고 수염이 가득한 남정네에게 인공호흡을 받았다니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안 되겠다며 옷 주라고 하면서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가냐며 차도 다 끊겼고 지금 나가면 시골이라 깜깜하다고 말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막상 여기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내일 아침까지 있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이곳에 갇히듯 있는데 얼마 뒤 이 남정네가 죽을 쏘아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아까와는 다르게 왜 이렇게 자상해 보이던지 뭔가 이 남정네를 보는 제 시선이 확 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남정네가 쏘아준 죽을 먹으면서 저를 배신하고 떠난 그 자식을 생각하니 화도 나고 기분이 우울해서 또다시 울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죽을 먹으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정네가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전해주지 뭐예요?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답니다. 그렇게 눈물을 닦고 있는데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남정네가 전해준 손수건을 자세히 보니 이건 손수건이 아니라 글쎄 발수건 같았어요. 때가 꼬질꼬질 정말 지저분했거든요. 아무튼 갑자기 술이 땡겨서 술 없냐며 술 좀 마셔야겠다고 하니까 남정네가 그럼 기다리라고 하면서 술상까지 봐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먹고 있는데 남정네는 제가 마시는 걸 쳐다만 보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남정네에게 왜 그쪽은 안 드시냐고 말하며 술 안 좋아하시냐고 물어보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술 마시고 취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냐며 술은 그냥 저 혼자 마시라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이 남정네 제법 남자 같더라고요. 저는 뭔지 모를 용기가 생긴 건지 아니면 이 남정네를 완전히 신뢰를 하게 된 건지 이 남정네에게 대뜸 괜찮다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술 친구 하자며 같이 술을 마시게 됐답니다. 한 잔 두 잔 따라 마시던 도중 저는 취했고 필름이 끊긴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정네는 온데간데 없고 저만 혼자 큰 겨울이불 덮고서 잠을 잤더라고요. 기지개를 펴고 마당으로 나와보니 남정네가 한 손에 큰 장닭을 들고서 저보고 대뜸 닭 잡았다며 백숙 해줄 테니까 이거 먹고 가라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또 다정해 보이던지 행동은 백정 같고 임꺽정 같은데 뭔지 모르게 또 자상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남자한테 배신당해서 다른 남자는 못 만날 것 같았지만 솔직히 저 남정네가 호감이 가는 남자로 보였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그냥 그 집에서 더 머물러도 되냐고 살며시 물어보니 남정네는 저보고 일만 하면 괜찮다면서 그렇게 그 집 일을 거들어주며 일주일을 더 보냈죠. 남들 눈이 무섭긴 했지만 그 남정네는 마치 자연인처럼 시골 중에서도 인적이 드문 산골에서 혼자 집 짓고 사는 사람이라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도 적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남정네 완전 자연인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일주일의 시간이 끝났고 저도 마음의 정리가 거의 다 되었답니다. 마치 이 남정네 집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며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 남정네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일주일이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어느새 내가 저 남정네를 사랑하게 된 건지 저도 모르게 짐 챙기고 떠나려던 도중 와락 안고 말았죠. 그랬더니 남정네가 무안했는지 차 시간 늦겠다며 빨리 움직이라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야속하면서 서운하게 들리던지 들고 있던 짐들을 다시 내려놓고 남정네에게 다가가 그만. 그 후 그렇게 그 남정네와 제대로 작별을 했답니다. 그 남정네는 한 번의 이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그 남정네랑 뭐 더 잘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의 인연은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네요. 저는 그 남정네와 시간을 보낸 뒤 여기로 다시 또 오겠다고 했지만 도시로 돌아와서는 도시 생활에 바쁜 나머지 그 남정네를 잊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저 또한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지만서도 그 남정네는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젠 할아버지가 다 되셨겠네요.